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주택관리사 단기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회계 원리는 어떤 과목이고 또 최근까지 어떻게 기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은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는 두 가지 파트로 기출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의 분류 중에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도 재무회계 파트, 외부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 파트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2문항 정도 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8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제품 원가 계산인 원가와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리회계, 요게 한 20%, 8문항 정도 기출되고 있어서요. 40문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중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요 원가 관리회계에서 14회 이후에 바로 이 관리회계와 제품원가 계산인 원가회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이 관리회계 비중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를 보실 때요. 파트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이 재무회계에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무회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초회계 부기에 대한 학습,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 여기다 할애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회계 파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 유형에서 이제 계산이 요구되는 계산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 이론적인 문제 또는 계산을 말로 물어보는 문제, 비계산 문제, 계산형이 아닌 비계산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이 계산형 문제가 상당히 꾸준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형 문제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숙달되지 않으면 점수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는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와도 내가 익히지 않으면 그게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빈번한 문제 유형들, 그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화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계산형 문제와 비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뭐 계산형만 하고 비계산형만 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 유형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안다면 이 계산의 과정을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형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이 숙달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비중하고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계산과 비계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의 경향은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이제 볼 때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재무회계 파트하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파트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40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파트에 편중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최근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프리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계산 문제든 이해 문제든 보통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회계 원리 또는 최근의 회계학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사 문제에 대한 기출 분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든지 이럴 때 제가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형 문제가 비계산형보다 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내가 점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계학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의 땀하고 점수가 상당히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유익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내용인데요. 제가 뭐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회계는 암기 과목이냐 아니냐. 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계는 약속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셔도 암기를 해야지 암기가 안 까먹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전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외우시면 똑같은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응용력이 우리가 이제 증대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숙달될 때까지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반복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죠. 그렇죠? 많은 수험생님들이 이제 그 눈으로 보시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거 같은 거와 푸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이 손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연습장에다 메꾸는 그런 연습, 그 연습이 없이는 회계를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9회 때부터 40문항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여러분 시험은 19회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9회에서부터 계산해도 400문항이 이미 노출되어 있고요. 그 400문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 패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부한다, 기출을 푼다 이렇게 얘기할 때 회차별로 기출을 많이 푼다는 게 다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출문제의 장별 또는 테마별의 유형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그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우리 테마의 내용처럼 뭐 테마 1, 테마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유형별로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지 여러분의 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만 그냥 막 보시면 잘못하다가는 기출문제 번호가 먼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거 그 문제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요 유형별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형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응용 문제 보시고 그리고 실전에 가볍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항상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게 X축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이쪽이 뭐죠? 실력. 자, 회계는 실력이 뭐 점수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요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비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회계하는 겉모양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회계학이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대부분 회계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바닥에서 계속 멈칫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고 새로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약속들이 많아요. 그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적응할 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기초 연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연마 과정을 열심히 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이게 점프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점프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5점, 25점에서 40점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 머무르면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고비고비가 이렇게 있어요. 고비고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고비고비가 있어서 그때마다 학습적 고비를 넘으려고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안정화가 되시면 그 점수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를 초반에 잘 잡으시면 수험 대책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유익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점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초학습이에요. 이 기초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계는 절대로 점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기초가 약했다면, 기초를 내가 대충 알고 있다면 제로 베이스로 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는 그만큼 기초가 매우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험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안정화된 점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단기학교 우리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연강 학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 과정은 이제 여러분 있는 건 아시고요. 기초 과정을 본격적으로 기본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기본서 내용을 심화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경우에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차별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이 마치면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 막 펼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압축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니까 막 범위를 넓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되겠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내 공부한 양을 압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심화한 다음에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핵심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 파이널 테스트 때 최근 경향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문제까지 확인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 시험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같이 출발하셨으니까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같이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강좌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